안녕하세요. H사커입니다. 일본 기사 내용을 같이 살펴보죠. 예고되었던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에 대한 뉴스는 스페인에서도 경악의 소리를 동반하며 보도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웹사이트 DV는 한국의 젊은 재능인 이강인을 포기하고 파리 SG로 떠나는 것은 참혹한 실수이며 최근 수년간 최악의 이적 결정이라고 글을 게시하며 발렌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조금은 과격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발렌시아는 2011년에 유소년 팀에 합류한 잠재력이 높은 선수 이강인을 키웠습니다. 발렌시아에서 꾸준히 성장한 이강인은 17세의 나이에 2018년에 프로 데뷔를 하며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라며 그의 프로 데뷔 시기를 회상했지만 그와의 관계는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발렌시아에서의 이강인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흔의 예상과는 달리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1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이강인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새로 오는 지휘관들도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인 약점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젊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발렌시아가 외국인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강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마요르카에 이적시켰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이적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대회의 골든보이로 선정된 선수였지만 그를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그 후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총 2시즌을 뛴 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억엔로 프랑스 챔피언십에 합류하였습니다. 그중 20%가 이강인에게 돌아갔으며 이강인이라는 젊은 재능을 무료로 획득한 마요르카는 큰 이적료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DV가 발렌시아의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라리가에서 지난 시즌 16위에 머물렀던 발렌시아에게 이번 사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본 반응을 같이 살펴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시 강인이는 문제아였고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마요르카의 두 번째 시즌은 어른이 되었고 잠재력을 발휘했다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아직 아무런 부담도 없는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 활약했을 뿐이야. 내년 시즌이 고비가 아닐까요? 빅클럽인 만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바람 쐬는 것도 마요르카의 몇 배나 강해진다. 쿠보랑 사이가 좋은 것 같고 서로 자극하면서 활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발렌시아의 부진은 우선 팀 내 고타고타에서 맨시의 유망주 페란 토레스 현 바르사를 이적시켜버린 것, 그리고 그와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주전파 팔레호와 코크란까지 동시에 비자레알로 이적시켜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비아레알 이적이 결정됐던 후보의 출전 기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팔레호는 지금도 비아레알에서는 팀의 기둥으로 군림하고 있고 비아레알이 EL 재패할 수 있었던 것도 발렌시아 주전팀과의 합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에 관해서는 결국 이유권 외 틀을 방패 삼아 마조르카로의 프리 이적을 허용하게 했는데 거기서도 1년차는 앞두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구단주였던 피터 림씨의 고집도 나빴겠지만 당시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선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있는 클럽이 조금 무리하게 사용한 젊은 유망주를 갑자기 방출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방출한 클럽이 후회할 만한 경력을 걷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프로 성장률을 가늠하는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할 때가 많았다. 발렌시아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있는 클럽이 이적료 없이 방출하는 것을 단념하니 이건 마요르카에서 그리스로라도 가서 끝나지 말라고 솔직히 생각했는데 발렌시아 조락의 이유가 응축되어 있던 사건이었군요. PSG에서 통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수십억을 도부해 버렸으니 오너의 클럽 경영력을 알 수 있겠네요.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아시아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아시아 시장도 크게 윤택해져 자국 클럽에 많은 돈을 두고 선물로 꿈은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회의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디 활약해 주었으면 한다. 발렌시아에서는 팀 동료와도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멘탈적으로 미숙했던 인상. 마요르카에서 심신이 단련되었다는 면에서는 타케와도 통할까? 마요르카가 프로빈차로서의 일을 제대로 해냈다는 거죠. 좋은 선수니까 파리에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되면 결국 감독이나 프런트의 취향에 따라 출전 기회가 결정된다. 회사와 같이 실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아무리 파리 생제르맹에 가도 스페인 이상으로
아시아인 차별이 심한 프랑스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옥신각신 이겨내면 한층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이 예전에 클래식한 게임메이커 타입으로 보였던 것, 좋지 않은 파도가 있었던 것, 발렌시아는 이전과 같은 반짝임을 잃었고 클럽 방침이나 지도자도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가끔 전해져 오는 그의 언동, 이렇게 부정적 요소가 갖추어지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강인보다 활약하고 있는 쿠보조차도 비아레알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팀 사정으로 기용하는 선수가 바뀐다든가 자주 있는 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콘티가 있을 무렵의 첼시의 모세. 획득하고 나서 거의 구상받기였는데 WB로서 뛰어다니는 적성을 발견하고 엉망진창으로 활약해 레귤러가 되었지만 콘티가 퇴임하자마자 전력받기 되었다. 발렌시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페란 토레스가 마르카 신문 인터뷰에서 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클럽 칸테라 출신의 F. 토레스와 이강인은 구단주가 좋아하는 장래 클럽의 중심으로 기용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베테랑 선수나 일부 내부 스태프 등이 그들과 가족, 대리인 등의 욕설을 언론인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팀 내에서 고립되도록 했다고. 특히 이들을 질타 격려하며 사용하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감독이 해고되자 라커룸에서 베테랑 위주로 두 사람이 범인이라며 몇 주째 아무도 입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고 그게 페란이 팀을 떠나는 원인이 됐다고. 그래서 회랑은 절친 이강인이 같은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런 상황의 팀이라면 누구나 떠날 거야? 이강인 파이팅. PSG에서도 아시아인이 레귤러 잡으면 대박이야. 역시 아시아인은 안 된다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래. 요즘 한국 축구는 일본과 차이가 나서 약해졌다는데 손흥민은 건재하고 나폴리 수비수인 그도 바이에른 미넨 가는 것 같고 대단하잖아. 인원수라면 일본인 선수가 유럽 클럽에 더 많지만 BIG 클럽과의 계약에서는 한국이 눈에 띄었다. 같은 아시아 선수로서 BIG 클럽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쿠보나 사노도 역시 BIG 클럽으로 이적해서 활약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다면 쿠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인이랑 사이가 좋은 거 아니야? 쿠보군도 소시에다의 성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강인에게 발렌시아는 맞지 않았다. 쿠보군에게는 비아레알에는 맞지 않았다. 팀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도 결과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인 강인의 성공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쿠보군이라고 생각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